네, 이번 시간에는 교실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열띤 토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로 학생들과 진행했던 제 실제 수업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래 학생의 최종 성적은 무엇을 받는 게 적당할까요? 학기 초에는 C를 받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B를 받았고요. 학기 말에는 A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의 최종 성적은 C, B, A의 평균에 해당되는 B를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학기 말에 받은 A라는 성적이 이 학생의 최종 성적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열띤 토론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와 같은 뜨거운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시죠. 자, 교사가 됐어. 자, 학기 초, 학기 중, 그 다음에 학기 말. 자, 어떤 한 학생이 학기 초에 진단 평가를 하니까 C가 나왔어. 학기 중에 형성 평가를 하니까 B가 나왔어. 학기 말에 최종적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A가 나왔어. 자, 이 학생의 최종 성적은 평균인 B를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최종 점수인 A를 주는 게 맞을까? 딱 그 구분이 A, B, C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빗불 주려고?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오케이, 딱 A, B, C만 있다고 해볼게. 자, 다른 친구들은 채팅창에 내가 교사라면 난 성적을 뭘 주겠다. 평균인 B 아니면 최종 결과만 좋으면 된다. A. 다 모두 올려보세요, 채팅창에. 이 평가를 할 때 제가 그 학생이랑 대화는 못 하는 건가요? 아니, 대화할 수도 있지. 대화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저는 그 학생이 말하는 걸 좀 들어볼 것 같은데, 어. C에서 A, 결론적으로는 A까지 간 게 맞는데, 이제 그 학생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고, 거기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끝까지 결과에 만족을 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좀 들어보고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뭐, 딱 A, B, C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예시로 어떤 경우에는 그 학생을 A를 줄 것 같고 만약 이런 경우라면 나는 B를 줄 것 같다. 어떤 경우?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 학생은 학생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면 무조건 A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A를 달라고 하는 친구보다 B를 달라고 말하는 친구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A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B를 얘기했다는 건 그 과정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식으로 들릴 것 같아서. 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역할극 해보자. 자, 나를 쳐다보세요. 나한테 물어봐. 이제 자, 영일아 이렇게 하고 물어봐. 영일 학생, 좀 이상하지? 영일 학생 이렇게 하고 물어봐. 자, 쳐다보고. 자, 그 앞에 보고 합시다, 그러면. 네. 일단 학기 초에 점수가 C였잖아요. 근데 이제 학기 말에는 A가 나왔는데 학기 중에 이제 B라는 점수를 찍었을 때 일단 C에서 B로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떤 노력을 했고 네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 C 받았을 때는, 내가 다른 친구들은 막 B 맞고 A 받는데 저 혼자 C 받아가지고 약간 되게 주눅 들었었는데요, 선생님. 근데 제가,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그 피드백을 너무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피드백에서.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일단은 뭐 A를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피드백도 주시고 해서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에 그냥 하다 보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B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성적이 올랐네? 갑자기 그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A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A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아직까지는 B가 아닐까. 선생님이 A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그러면 학생 일단 얘기해요. B까지 가는 그 목적이 일단 너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한 거잖아. 네, 그리고 이제 A까지 가기 위해서도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도 A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열심히 한 거니까 네, 일단 노력에 대해서는 진짜 나도 A라는 점수를 부여받는 것도 네가 지금 스스로 만족을 했고 그 결과에 네. 그리고 네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자기 발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A라고 생각을 해서 A라는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네가 아직 부족한 것도 느꼈고 네 스스로 어떤 점이 좀 어떤 점이 좀 어려웠고 하는 거 다 느꼈을 테니까 조금만 더 그런 부분 신경 쓰면서 하면 A 이상의 점수를 너 스스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표는 뭐가 나오나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랬으면 아마 A가 나왔을 것 같아요. 난 순간 엄청 상처받을 뻔했어. 그렇게 해서 진짜 B를 주면 되게 배신감 느낄 뻔했는데 결국 A를 준다. 그러면 언제 B를 줘요? 선생님 저는 뭐 노력해서 끝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딱 이 학생이 알아, 딱 눈치껏 이제 소문도 났고 그래서 우리 연예진 선생님은 네가 열심히 했다고 막 주장해. 그리고 무조건 A 달라고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선생님 저는 정말 제가 선생님 너무 고맙고 노력해 주는 것도 고맙고 한데 저는 제가 제 힘으로 정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A를 받은 거는 제 노력에 대한 선생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참 A를 받기에 충분한 실력을 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A 아니면 B?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목표가 이제 나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A를 받는 거야. 이거나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한번 보고 싶어 해서 하는 A랑은 좀 다른 것 좋아. 같은데. 그러면 오케이. 거기에 맞게 해볼게요. 자, 너 어떻게 A까지 올라왔니? C에서 그러면. 저 사실은요, 저는 지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사실은, 저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저, 선생님 수업해 주시는 거 처음에 학기 초에 딱 수업 듣고, 제가 선생님 수업하는 스타일이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좀 내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는 또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잘 보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 A까지 도달했어요. 선생님 저 잘했죠? 저 잘했죠? 예, 잘 보기 싶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어떻게 할래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잘하긴 했는데 뭔가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완전 뭔가 아니에요, 느껴서 한 게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기도 하지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막 이제 막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마상. 여기 이제. 자, 빨리.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말할 때 남이 상처받는 걸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라서 그냥 좀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거고. 근데 그래서 B, A. 빨리 결론. 저는 그 노력에 만약에 C에서 B까지 넘어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A로 가면 A를 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끝까지 유지가 안 되고 계속 그냥 난 잘 보이고 싶어서 받은 거야 라고 하면 B를 줄 것 같아요. 그 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든 안 받든. 네. 어. 그러면 이제 학부모가 들고 일어날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어. 자, 좋아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한 친구를 더 모셔볼게요. 장영은. 지금 다른 친구들은 이해하기에 푹 빠진 건지 아직 답이 안 나와서 그런지 지금 두 사람만 의견을 올려줬는데 우리 아까 허준호는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엔 장영은을 한번 모셔볼게요. 장영은 나와라 오바. 장영은을 부르고 자, 내가 빠져볼게요. 자, 장영은은 왜 B를 준다고 했어요? 저는 들리는 거죠, 지금? 들려요. 네. 저는 평가 항목 중에서
평가 특징 중에서 객관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형평성 맞게 앞에 형평성. 학우분께서 네. 형평성. 그러면은 CBA 받은 사람과 AAA 받은 사람은 다 성적이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네.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연예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약간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저요? 장영은. 그러니까 CBA 가는 동안에 그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학생이 쌓아오는 능력이치나 그런 노력들이 A 학생은 더 전부터 더 많이 깔려서 AA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CBA 학생은 점점 태도가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그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태도가 좋아진 거는 그냥 이 사건 밖에 나가서 그 태도를 갖고 또 더 좋은 활동을 하면 되는 거지, 이 활동 내에서 그 태도를 갖고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연예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약간 노력을 AAA 친구랑 CBA 친구 나눠 설명해 주셨는데, C 친구도 AAA 받는 친구만큼 열심히 해서 B로 올라갔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개인의 노력을 사람의 크게 봐야 되지 않느냐? 노력 크기가 C에서 B까지 가는데 AAA인 친구보다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이게 지금 그냥 학업 점수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동안 어떤 에세이 수업을 받았다고 해볼게. 그럼 그 에세이의 초안이 C를 받은 거야. 그리고 중간에 수정의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서 B를 받고 최종적으로 A에 도달한 거고, 만약 또 어떤 학생은 처음부터 초안부터 A, 중간에 피드백 받아서 또 A, 최종 성적도 A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서로 다른 걸 시험을 본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 성장해 나가는 점수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면 A를 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거 생각한 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노래를 진짜 못 부르거든요. 그러면 노래를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를 못 받고. 반갑다. 근데 나도 노래 부를 때마다 점수가 깎였는데.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한 번도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좋은 점수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노력이랑 별개로.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장영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 C를 평가한 내용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B의 평가가 다르고, 요 A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얘는 가창을 하고, 얘는 악기를 하고, 얘는 악보를 보는 지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창 실기, 악기 실기, 그 다음에 악보 보는 지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CBA면 얘는 당연히 평균 B를 주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장영은. 그래서 각각의 객관적인 평가 준 거라는 게 있고, 그 준 거에 비추어서 나는 원래 노래는 못하는 아이, 스스로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기준에 맞춰서,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연예진도 동의? 아니면 이거조차도 혹시 다른 의견? 근데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아예 그건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 친구가 자기가 노래를 못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그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노력 점수가 들어가. 노래를 못해도
막 노력을 하면 그 네, 노력의 끝까지 점수를 하는 주겠다는 게 거. 자신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평가 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거야. 장영은은 노래의 플루언시, 유창성과 그 정확한 음감, 이게 평가 기준인 반면 연예진은 노래라는 컨텐츠에서 노래 실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력으로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둘이 서로 다르네. 그리고 지금 연예진의 경우는 여기 김주현이 문제 제기를 하나 했는데 이거 한번 볼래요? 김주현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 이름 잘못 썼다고 미안하다고 뭐 일단 사과를 했고 안예은이 아니라 연예진 하구님의 학생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그 마음과 노력을 기려서 판단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라서 오히려 위험한 게 아닌가요? 라는 그런 문제 제기인데요. 우리 장영은 일단 고마워요. 수고했어. 장영은 대신 이번에 내가 김주현을 모셔올게요. 장영은 땡큐. 자, 김주현 나와라 오바. 짠. 네. 자,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게 자신의 노력이라든가 만족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긴 하지만 사람이 전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반박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만족만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뭔가 지금 계속, 저도 근데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도 되게,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지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그 기준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만족이냐, 누군가 지정해놓은 거에 대한 만족이냐, 이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허준호 학우님께서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여쭤보셨는데, 절대평가라고 써있는 걸 보고 저는 좀 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만족, 이제 객관적인 평가 기준보단 자신을 좀 더 자신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평가를 제시해주는 거 굉장히 저도 좋다 생각은 하지만 그 마음, 이제 노력이라든가 객관적인 자신의 마음을 바라봤다든가 그런 평가가 스스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마음의 만족이란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아까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너무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한다는 건데 뭔가 제가 이제 들었을 때 학우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일단 무조건 베스트 원이 기준을 할 때 자신의 마음 상태? 이게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전적으로 인간은 그런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고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고 학생들도 그거를 다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르칠 수 있는지 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학생들이 또 그걸 이제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마음을 인지를 할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에 대한 평가 같은 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저희 사회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기준들을 많이 보여주긴 하죠. ABC 같은 학점 제도라든가 성적 아니면 산술평가 주로 저희가 이제 논리구조적인 문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적 산출이란 게 좀 편리하게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주관식 같은 걸 내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생각을 하곤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주관식을 내더라도 어떤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어와 수로 구조가 잘 연결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문장 구조가 전제와 결론이 잘 연결이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항상 어떤 기준을 찾고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지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전적으로 저의 마음에서 어떤 기준을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좀 사람을 도태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뭐 하구님을 싫어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죄송해요. 좀 말이 셌던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김주연의 네.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보편 기준을 찾고 평가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상당히 객관에 의존하고 객관을 따른다라는 증거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사실이 그러니까. 아, 이거를 사실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거네요. 오, 강한 신념인데 이 정도면. 이건 완전 객관주의자야. 좋아요. 자, 반면에 연예진도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좀 정리해볼게. 근데 무조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도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라는 게 있고 그게 객관적이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객관성 속에서 저희가 주관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특히 막 어떤 상황에 대한 평가 같은 거 그런 것만 봐도 누구는 막 되게 슬픈 상황이다 이러는데 난 별 생각 안 드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막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주관성도 되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객관성이라는 건 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게 되게 보편화되어 있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도 어떤 기준 속에서 ABC라는 점수를 받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관적인 어떤 평가나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객관성 속에서 우리가 주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관성에 대한 주관성에 대해서는 약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평가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예진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스스로 혹은 주관성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 주관성의 핵심이 스스로 판단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주관성이란 내가 무엇인가 만족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만족이 내 기준을 따르는 만족이든 아니면 사회적 기준을 따르는 만족이든 학교의 어떤 성취 기준을 따르는 만족이든 그 만족 여하는 내가 결정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김주연의 논점과 연예진의 논점이 정확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서로 반박하기보다는 이 상태로 두면 아마 계속 자기의 논리만 더 강해질 것 같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되게 재밌네요. 전형적인 구성주의자의 모습과 전형적인 객관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두 사람이 객관주의자, 구성주의자의 가장 그 차이점이 뭐냐면 객관주의자는 객관을 사실 내지는 팩트로 강하게 믿는 신념이 있어. 구성주의자는 거기서 한 발 물러서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그 차이를 선명하게 둘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어때? 내가 너무 단정 지은 건 아닌가? 부연 설명할 거 있어요, 두 사람? 부연 설명은 아니고 저에 대해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확고한 기준이라든가 인간에 대해서 바라볼 때 무언가 사실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뭐 실제론에 따라서 뭐 객관주의에 따라서 실제, 뭐 실존, 실체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연예진에겐 질문이 또 하나 붙었네. 허준호 님에게서 온 질문인데 AA 학생보다 CBA 학생의 노력이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내가 대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태까지 연예진의 말에 따르면 AA가 더 노력했는지 CBA가 노력했는지는 물어봐야 된다는 거지. 물어보면 들어보면 AA가 더 많이 노력했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노력의 이유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맞나? 내가 너무 단정했나? 아니요, 비슷해요. 비슷해? 네, 노력이란 건 되게 추상적인 건데 어떻게
저희가 그 노력의 양 같은 거를 판단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거죠. 오, 그건 좀 객관주의자다운 애매한 것 질문이야. 왜냐하면 저희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이제 심리 철학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어. 저는 거기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저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많이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인해서 이제 마음의 상태를 말을 할 때 노력이라든가 감정 상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아. 일단 권도경님이 또 질문이 있다 그래서 권도경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권도경님 이야기하다 보면 수업이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기해보자. 저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 AAA를 받은 학생이 학우분이 보시기에 노력을 C에서 B에서 A로 간 학생보다 적게 한 것으로 생각되시면 그럴 때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 건지가 궁금해서. 지금 일단- 연예진에게 질문한 거예요? 네네. 다시 한번. 그러니까 AAA가 노력을 더 많이 했고 CBA가 노력을 덜한 걸로 확인이 된다면? 아니요. 반대예요. 그냥 결과적인 성과물 자체는 AAA를 받은 학생이 쭉 훌륭하고 쭉 이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C에서 B에서 A로 성장했던 학생보다는 노력은 덜 한 것 같다라고 학우님이 보시기에 판단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노력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베이스가 더 많이 깔려 있었다면 노력 자체는 이 친구가 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걸 따졌을 때는 분명히 이 친구가 더 잘했지만 그 노력이라는 것만 보았을 때는 오히려 CBA로 성장한 친구가 더 높은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성적을 평가 내리실 건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약간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CBA는 뭐 노력을 안 하고 A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노력을 했겠지. 근데 AAA는 처음에 A를 받고 이 친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초안을 마지막 기말에 냈어. 그대로 A니까. 자, 이런 경우 노력을 안 한 거야. 자,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연예진은 이 친구는 성적을 A 주고 얘도 A 주고 똑같이 A 줄 건가요? 아니면 차등을 줄 건가요? 근데 그 AAA 받은 친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A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스스로도. 근데 선생님한테 저 노력 안 했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 몇이나 되고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지도 사실 모순이잖아요. 그거는 그냥 학생의 말만 들어서 교사가 다 믿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가 보고 판단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건데 이제 너가 그렇게 대화를 했을 때 AAA를 받으면서 어떤 노력을 했어? 너는 노력을 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전 노력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인 거고 분명히 학생과의 대화와 학생과의 소통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거를 100%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근데 여기 황유진 수학교육과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A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라고 AAA 친구를 옹호하는 의견을 써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권도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예시를 든 게 AAA가 노력을 아예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상대적으로 성장한 친구가 더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교사가 볼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궁금한 거였어요. 상대적인 노력의 정도. 상대적인 노력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친구도 어쨌든 간에 A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한 거니까 그냥 A 줄 것 같습니다. 연예진의 이야기는 노력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인가요? 노력의 크기를 막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점수를 준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그냥 그 친구도 AAA를 맞은 친구도
자기가 A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A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노력, 큰 노력은 결과적으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같다. 이런 저는 뜻? 그냥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A가 생각하는, 약간 이것도 되게 주관적이긴 한데, A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만큼 노력을 했던 것도 그 친구한테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기한테 노력의 크기라는 게 중요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노력의 노력의 양과 크기는 크기가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노력의 크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본인이 느끼는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태도 점수라는 평가 지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고 그거를 하는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가 태도 점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이제 그걸 평가하고 나중에 취업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성적보다는 생활기록번호나 이런 다양한 학생들의 노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교수님이 예시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세이처럼 결과물이 하나인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A라는 결과물을 두 개가 딱 나타나는 경우에는 둘 다 A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뭐 수행평가를 3-4번을 쳤는데, 이때는 C의 점수를 받았고 B의 점수를 받았고 A의 점수를 받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면은, 저는 확실히 변별력을 두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맞았던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에 대한 확실한 구분과 그런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그걸 그냥 단지 노력이라는 걸로 같은 점수를 받는 거는,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그래서 저는 태도 점수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그 성적에 대한 점수는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C, B, A 이 친구는 플러스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가산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허준호님이 지금 책에 해주신 거 동의하는 게, 하는 거를 입증해줄 수 있고 그거를 인정해줄 수 있는 거는 단지 그렇게 객관주의적으로 성적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른 평가를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연예진 하구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노력을 A, B, C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의 태도와 노력과. 그럼 지금 그거를 허준호님이 쓴 의견에 나타내는 거. 동의? 같은 생각? 네. 그리고 저는 연예진 하구님께서도 그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뭐 A를 준다, B를 준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평가 자체를 부정하시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 A를 주든 B를 주든 그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그냥 걔는 노력을 한 거고,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A를 주든 B를 받든, 만약에 그 학생이 좀 자기 노력한 게 중요하고 자기 만족이 중요하다면 내가 C를 받았더라도 아무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 B, C에 대해서는 객관주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평가 방법이고, 애초에 그 방법 자체가 객관주의에 입각해서 하자는 거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점수가 나가는 것일 것이고, 거기서 뭐 노력에 따라서 나 노력했는데 왜 안 주세요를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너 노력한 거 알아? 인정해. 내가 너 노력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 정도면 됐어. 잘했어. 점수는 그대로야. 근데 했을 때 그냥 마음에서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케이. 연예진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은? 근데 저도 아까부터 계속 평가를 하고 점수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제가 열심히 했다면 점수에서 저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라서,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긴 해요. 오케이. 허준호 의견에 동의한 거네? 좋아. 김수연. 네. 저 의견이 있어서. 네네네. 네. 자, 우리 시간 제가 관계상 1분만? 네.
연혜진 학우님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긴 해요.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약간 성격적인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독단으로 판단하긴 한 거지만, 근데 어떤 학생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원하는 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불안한 심리 상태일 때가 많으니까, 미성숙하기도 하고. 확실히 저는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 봤을 때 대다수는 많이 학창시절 때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경험을. 근데 자기 만족이 이런 선천적인 요소 같은 거를 어떻게 학생이 경험시키게 해줄 수 있는지 전 그건 좀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 학생을 좌절시켜도 사회 전반적인 구성 틀이라든가 물론 학생을 그 틀에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같이 맞출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천적인 요소를 지니는 거 너무 확률이 크니까. 지금 김주연의 그 질문이 대한민국 50만 60만 교사의 그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후벼 판다는 게 내가 너무 세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교사들의 딜레마를 흔들어 놓는 질문이야. 왜냐면 교사들은 연차가 높아지면 내 경험상 연예진과 같은 생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은 허준호가 말한 것처럼 객관주의적 기준으로 평가라는 건 해야 돼. 의무상, 직업상. 그러니까 지금 그 딜레마에 딱 봉착할 때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주현의 의견은 그 딜레마에 대해서 뭐랄까 확인사살하는 것 같은 질문인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아주 강한 의견인 거죠. 잘했어요. 지금 오늘 4명 다 잘했고 채팅창으로 의견 주신 분들 너무 잘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솔직히 내가 아까 처음에도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의견에 일부러 동조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내가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이 기우였고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의 깊이가 조금만 더 나가면 더 대단한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케이. 다들 오늘 너무 수고했고 오늘 나를 엄청 감동시켜 주었어요. 잘했습니다. 땡큐. 토론방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도 줌으로 만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토론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재밌었어요. 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내가 종료할게요. 땡큐. 네, 잘 보셨습니까?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교실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던 뜨거운 토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한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당당하고 자신 있는 온라인 수업의 세계를 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